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의회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락되는 것만 같았던 직영화 문제가 계속해서 잡음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새학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시의회는 12일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 관련 추진 경과 사항을 보고받고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2015년 불거진 일명 애호박 사건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의원들은 각자 궁금증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김명진 의원은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대체할 건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김민호 과장은 120평 정도의 냉장과 냉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현 의원은 배송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배송 직원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며 이분들의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민호 과장은 지금 급변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민호 과장은 줄곧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등의 면피식 대답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농축산물업체가 모집되지 않은 상황. 혹시 3월 급식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계속해서 이날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이 보고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전환 이후 추진 경과를 김미래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제1방송에선 25일 14명의 농협조합장이 APC를 기존 계약대로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또 조합장들은 시의 직영화에도 함께해 농축산물 분야의 참여를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조공법인의 뜻은 달랐습니다. 시가 공고한 2019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 공고에 조공법인의 반대로 APC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모집 결과 농축산물 분야가 접수가 없자 시는 공고를 연장했고 조합장들은 1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조합장들은 조공법인이 25일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면 조공법인의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장들은 8일까지 급식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조공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공법인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간담회에서는 부곡공단 내 치마 현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하기 좋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업무 협약식 이후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당진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낸 건의사항에는 부곡교차로 내 불법주차 단속카메라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부곡공단 진입도로에 가로등 설치 요구 등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인한 집안치마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사 중지와 가스 누출 감지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한전중부건설본부 이철유 건설실장은 공정성 있는 업체와 함께 한전전력구공사 일대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지난해 8월 당진시는 당진보건소장 개방형 직위공모를 내고 보건행정과장 출신인 이 전 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며 임용이 백지화됐습니다. 당진보건소장 자리는 다시 공석으로 남게 됐는데요. 전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모가 결국 인정되지 않으면서 보건소장 최종 합격자였던 전 당진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채용이 백지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보건소장의 자리는 다시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8월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내고 이 전 과장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하며 채용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는 보건간호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이런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엔 임용 전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채용이 개방형 직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만 적용해 비의사 채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법제처에 질의했으나 법제처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보건소장을 새로 임용해야 하지만 적격자 채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자유한국당 선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이 당진당협을 이끌 조직위원장에 선출됐는데요. 임명 무효와 재공모 절차 등 많은 내부 혼란 끝에 지난 8일 공식적으로 조직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그 과정을 전예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진당협 조직위원장에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용선 전 총장은 지난 1월 12일 열린 자유한국당 선출 공개 오디션을 통해 79표를 얻으며 조직위원장에 선출됐으나 검찰에 기소가 된 사건으로 인해 조직위원장 임명 절차가 백지화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진당협 조직위원장 재공모에 돌입했고 정용선 전 청장과 김동완 전 의원, 정성래 전 한나라당 당진위원장의 경합이 벌어진 결과 결국 정용선 전 청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당원 당규에 의거해 논의한 결과 정 전 청장의 기소 사실을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해 전 전 청장의 당직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시민미디어마당과 세종리서치가 이번에는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교육감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 협동조합과 세종리서치가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교육감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의 직무수행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세종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8.7%로 전월 대비 2.4%포인트 올라 지난달에 이어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35.9%로 전월보다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지역별로는 청양군에서 지지도가 각각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의 경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직무수행 만족도는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전월 대비 1.9%포인트 오른 42.8%로 만족도가 소폭 올랐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새해 연두순방에 돌입했습니다. 첫 장소로 합덕읍을 방문했는데요. 김 시장의 연두순방은 19일까지 계속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새해 첫 연두순방을 11일 10시 합덕읍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날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이 통장 외에도 주민자치위원과 지역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시장은 시민과의 격이 없고 폭넓은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정 현안 설명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중점을 뒀습니다. 당진시는 순방 기간 중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연두순방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더 많은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순방 일정은 12일 고대면과 성문면, 13일 대호지면과 정미면으로 이어지고 19일까지 계속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기업 유치로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성문산단에 또다시 좋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라미드 호텔앤리조트가 2천억 원을 투자해 성문산단 내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8일에는 당진시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산업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발표되고 연이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성문산업단지 내에 호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라미드 호텔앤리조트가 2천억 원을 투자해 성문국가산업단지 내에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라미드 호텔앤리조트의 문병욱 대표는 당진시청을 찾아 골프장과 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라미드 호텔앤리조트는 성문산단 체육시설 부지에 34만 2,874평 규모로 27호를 갖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해 복합리조트 건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미드 호텔앤리조트는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건설과 운영 시 지역인력 우선 채용과 지역장비 이용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에 새로운 종합병원이 탄생합니다. 송산면 유곡리에 서해 종합병원 설립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는데요.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보셀 바이오와 현대그린개발이 서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하면서 유곡리의 종합병원 설립 추진이 가시화됐습니다. 유곡리 종합병원은 5월 중 부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300병상 규모로 당진 종합병원에는 없는 산부인과를 포함한 13개의 진료과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면역세포 항암치료제 전문 회사인 노보셀 바이오의 강점을 살려 암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2년 서해 종합병원이 개원하면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천안, 서산을 이어 2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보유한 시가 됩니다. 한편 유곡리 종합병원 건설은 2012년부터 현대제철과 당진시가 추진했으나 당시 운영 주체를 확정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1월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